혹시 인삼 드시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하거나 속이 불편하셨던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인삼은 나한테 안 맞나 봐 하고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인삼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 텐데요. 이 방법만 바꾸셔도 지금까지 전혀 느끼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이게 나이 먹는 거지 뭐하고 받아들이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힘 자체가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백 년 동안 기운이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권해졌던 인삼, 이걸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삼을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먹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왜 많은 분들이 인삼을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시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합니다. 명절 때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고 기운 날 때 먹는 것 정도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삼 먹어봤는데 별로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삼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기운이 너무 없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겁니다. 아, 요즘 너무 힘들다. 인삼 좀 많이 먹어야겠다 하시는데 이게 사실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쳐있는 몸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배가 너무 고플 때 갑자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합니다. 몸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인삼도 똑같습니다. 몸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으면 몸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삼을 많이 먹고 나서 더 피곤해졌어요. 머리가 무거워요.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인삼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양을 너무 많이 드신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공복에 무조건 먹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속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인삼을 드시면 큰일 납니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까지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인삼이 나한테 안 맞나 봐 하고 포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인삼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공복에 드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 위장은 아침에 막 깨어난 상태입니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성분의 인삼이 들어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인삼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편안합니다. 세 번째 실수, 이게 제일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커피나 녹차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인삼도 같이 먹으면 되겠네 하시거나 인삼차를 녹차처럼 생각해서 녹차랑 번갈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안 좋은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인삼의 효과를 방해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쪽에서는 기운을 올리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걸 끌어내리는 격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인삼의 효과를 스스로 없애는 셈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카페인이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인삼을 드셔도 커피나 녹차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실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효과를 못 느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인삼 별로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혹시 이런 식으로 드시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인삼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어떻게 먹어야 인삼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지금까지와는 확실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양보다 지속입니다. 많이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삼은 몸에 천천히 쌓이면서 효과를 냅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려면 많이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데 인삼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인삼은 우리 몸에 천천히 축적되면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처럼요.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넣는 게 결국엔 더 많이 모이잖아요. 인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정확한 양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삼 한 뿌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각보다 적죠? 네,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삼 농축액이나 가루 형태를 드신다면 제품에 표시된 권장량의 절반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먹어보시고 괜찮으면 조금씩 늘리고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줄이시는 거죠. 그렇게 적은 양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분들도 적은 양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효과를 훨씬 잘 보시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드시는 분들보다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양을 꾸준히 드시면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꾸준히 기운을 채울 수 있거든요. 반대로 많은 양을 가끔 드시면 몸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리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둘째, 시간은 오전 중이나 점심 무렵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 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 식사를 하시고 1시간쯤 지났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또는 점심 식사 후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소화도 되고 혈액순환도 활발해지고 몸 전체가 깨어나는 거죠. 신진대사가 활발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인삼을 드시면 몸이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막 일어난 공복 상태에서는 몸이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인삼을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점심 식사 직후가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드시면 오후 내내 기운이 유지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이 천천히 작용하면서 오후 시간 동안 기운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반대로 저녁 늦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인삼은 기운을 푹 돋워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 드시면 몸이 각성 상태가 돼서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후 3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인삼은 찬 음식이나 차가운 물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특히 소화기관은 따뜻한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찬물을 마시면 배가 차가워지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소화기관이 차가워지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먹으면 몸이 제대로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삼을 드실 때는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아예 따뜻한 식사를 하신 후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식사를 하신 후에 인삼을 드시면 몸이 이미 소화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 인삼의 성분을 훨씬 잘 흡수합니다. 인삼을 차로 끓여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뜨겁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따뜻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입에 넣었을 때 따뜻하네 할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삼을 드신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커피나 녹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인 성분이
인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인삼을 먹기 전에 드시거나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커피를 드셨다면 최소 1시간 후인 8시 이후에 인삼을 드시는 거죠. 또는 오전 10시에 인삼을 드셨다면 점심 먹고 나서 커피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이제 인삼의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무엇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도 좋지만 다른 것들과 잘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거죠. 대추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인삼과 대추는 예부터 최고의 궁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추는 소화를 도와주고 인삼의 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속이 약하신 분들은 인삼만 드시는 것보다 대추를 함께 넣어서 차로 끓여 드시면 훨씬 편안합니다. 대추가 인삼의 강한 성질을 중화시켜주면서도 인삼의 효과는 그대로 살려줍니다. 그래서 인삼대추차라는 게 예부터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인삼 한 뿌리에 대추 3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에 함께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시면 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시면 보온병에 넣고 몇 시간 우려내셔도 괜찮습니다. 대추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단맛이 나기 때문에 인삼의 쓴맛을 줄여줍니다. 인삼이 쓰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추와 함께 끓이면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게다가 대추 자체도 기운을 보충해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삼차에 꿀을 타서 드시거나 인삼가루를 꿀액에서 드시면 됩니다. 꿀은 인삼의 쓴맛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아침에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인삼차에 꿀을 타서 드시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의 단맛 때문에 먹기도 훨씬 편하고요. 꿀을 고르실 때는 가능하면 순수한 꿀을 선택하세요. 요즘 시중에 나온 꿀 중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섞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 피하시고 진짜 벌꿀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꿀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생강과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인삼과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특히 손발이 찬 분들께 좋습니다. 겨울철에 손발이 차가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인삼에 생강을 조금 넣어서 끓여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강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맵고 자극적이 될 수 있거든요. 인삼에 비해 생강은 3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인삼 한 뿌리에 생강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적당합니다. 생강도 신선한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 가루보다는 생생강을 얇게 썰어서 넣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향도 좋고 성분도 더 잘 우러나옵니다. 은행과 함께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은행은 폐 건강에 좋고 기침이나 가래가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인삼과 함께 드시면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기침을 자주 하시거나 가래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인삼에 은행을 몇 알 넣어서 끓여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은행이 폐를 맑게 해주고 인삼이 전체적인 기운을 높여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다만 은행은 하루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은행을 넣을 때는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넣으세요. 은행 껍질에 쓴맛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제대로 안 벗기면 차가 쓰게 됩니다. 손으로 까기 어려우시면 프라이팬에 살짝 볶으면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삼의 지용성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는 물에 녹는 것도 있고 기름에 녹는 것도 있습니다. 인삼에도 기름에 녹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조금 넣는 거죠.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인삼차에 참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려 드시면 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나서 오히려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기름은 들기름보다는 향이 강하니까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들기름은 향이 약하면서도 영양가는 높거든요.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삼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시면 우유의 칼슘과 단백질이 함께 섭취돼서 좋고 인삼의 쓴맛도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기 좋은 조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녁 늦게 인삼을 드시면 잠을 설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유와 함께 드시면 우유의 진정 효과 때문에 그런 걱정이 좀 줄어듭니다. 우유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 지나서 잠들기 두세 시간 전쯤에 따뜻한 우유에 인삼가루를 조금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인삼의 양은 평소보다 좀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반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우유를 고르실 때는 가능하면 저지방 우유보다는 일반 우유를 선택하세요. 인삼의 지용성 성분을 흡수하는 데는 지방이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지방 섭취를 제한하셔야 하는 분들은 저지방 우유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좋은 것과 함께 먹으면 좋지만 안 좋은 것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가능하면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거든요. 에이, 괜찮겠지 하고 인삼 먹고 바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삼 먹은 게 거의 소용 없어집니다. 카페인은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인삼의 진정작용도 상쇄시킵니다. 그러니까 인삼의 좋은 효과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무 종류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는 인삼의 효과를 약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부터 인삼 먹을 때 무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에는 인삼의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삼과 무를 함께 먹으면 인삼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인삼을 드시는 날은 무김치나 무요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무를 먹으면 안 되나요? 하실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인삼을 먹은 전후 2~3시간 정도만 피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인삼을 드셨다면 점심때에 무김치는 피하시는 게 좋고 저녁에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청량음료나 탄산음료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음료들은 당분이 많고 차가운 성질이라 인삼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탄산음료의 경우 위장을 자극해서 인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걸 많이 마시는데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가끔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더운 여름에 시원한 사이다 한 잔 하시고 싶으실 수 있는데 인삼을 드시는 날은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술과 함께 드시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인삼주는요? 하실 수 있는데 인삼주는 미리 담가서 성분이 우러난 거니까 괜찮지만 인삼을 먹고 바로 술을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인삼과 술을 함께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삼을 드신 날은 술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체질에 따라 인삼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약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듯이 인삼도 체질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평소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늘 따뜻하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을 한의학에서는 열성 체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삼을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벌개지거나 열이 오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코피가 나거나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삼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인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양을 더 줄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권장량의 절반, 아니, 그보다 더 적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반응을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양을 찾아가시는 거죠. 또 홍삼보다는 백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홍삼은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서 성질이 더 뜨겁습니다. 백삼은 그에 비해 성질이 좀 더 온화합니다. 그래서 열이 많으신 분들은 백삼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대추나 꿀과 함께 드셔서 인삼의 열을 완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대추나 꿀이 인삼의 뜨거운 성질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반대로 몸이 차고 손발이 늘 차가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한성 체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인삼이 정말 잘 맞습니다. 인삼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을 푹 돋워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딱 필요한 식품입니다. 이런 분들은 홍삼을 드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홍삼이 백삼보다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생강과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민한 체질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평소에 잠을 쉽게 못 이루시거나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시거나 마음이 자주 불안하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인삼을 드시면 더 잠을 설치거나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삼이 몸의 기운을 올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민한 상태인데 기운까지 올라가면 더 각성되는 거죠. 마치 긴장한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더 긴장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양을 줄이시는 게 답입니다. 권장량의 절반, 아니, 그보다 더 적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녁 시간대는 완전히 피하시고 오전 중에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우유와 함께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유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인삼 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아주 조금만 타서 드시면 인삼의 자극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리고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추를 함께 넣어서 차로 끓여 드시면 훨씬 편안합니다. 대추가 위장을 보호해주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삼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인삼을 드시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을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몸이 주는 신호를 잘 듣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주세요. 작은 선택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의 허준백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